안녕하세요. 요즘에 정말로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서 쓰고 있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든 다 빚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죠. 처음에 결혼하고 신혼집 마련하는데 전셋집을 전세자금 대출로 마련합니다. 왜 그러죠? 한동안은 이자가 낮았잖아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사는 게 훨씬 유리했죠. 월세 사는 게 바보라는 소리가 많았죠. 예를 들어서 월세 100만원에 사느니 4억짜리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지내는 게 훨씬 더 나았다라는 거죠. 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2% 초반, 중반 이렇기 때문인 거죠. 근데 지금은 어느덧 그 이자 부담이 2% 초반 중반이 된 게 4% 가까이 혹은 4%대로 올라갔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자 부담이 커져서 그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월세보다 더 많아지게 됐죠. 또한 집을 사겠다고 주택담보대출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마이너 대출, 신용대출까지 다 끌어다가 모든 대출을 다 끌어다가 갖다 부어넣었죠. 그랬더니 이자 부담이 그냥 심각해진 거죠. 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신용대출, 마이너 대출보다 낮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예를 들어 4%, 그러면 신용대출, 마이너 대출은 6%. 합치면 한 5, 6%에 한 5% 정도의 평균 이자 부담을 하는 거죠. 이게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 감당해야 되는 이자 부담이 7% 되고 8% 되고 10% 되는 건 금방이 되라는 거죠. 앞으로 1, 2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내는 돈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우리 둘이 맞벌이 하니까 한 250만원, 200만원 내는 거는 감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처음에는. 지금은요. 원리금 부담이 200이 된 게 300이 됐어요. 목이 서서히 쪼여 들어오죠. 이게 400이 되고 500이 되고 그 선을 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맞벌이에도 답이 안 나오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냥 맞벌이에서 두 명이 일한 분으로 못 견뎌서 남편이 배달일을 하든 대리운전하든 투잡, 쓰리잡, 포잡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거라는 거죠. 안 그러면 못 견디는 거죠. 미치는 거죠. 누가 이렇게 빚을 지게 하고 누가 이렇게 연끌하라고 부추겼냐고요. 사실상 기득권들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2030들을 대상으로 한 대거 노예 사냥에 나선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거죠. 이번 이 시즌에 안 걸려든 것만으로도 조상이 도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유튜브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매일같이 도봉 박공기 선생님의 유튜브를 보거든요. 그분의 이제 영상을 계속 들으면서 저도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또 다른 분야에 좀 더 집중해서 뭔가 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분이 계속 말씀하시죠. 이번 투기판에 걸려들지 않은 건 조상이 도운 거다. 그리고 절반 이상 성공한 거다라고 하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든 생업에 집중하고 착실하게 살아서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지키라. 또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지는 기회를 맞이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많이 배우고 많이 깨우치죠. 기회가 되시면 물론 제 영상을 들으신 분들의 상당 분들이 도봉박공희 선생님의 유튜버든 아니면은 뭡니까 부동산 라이트인가 정확하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다른 유튜버들 이렇게 많은 보시는 걸로 알고 계신데 되도록이면은 그 박공희 선생님의 유튜브를 좀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말이 좀 잠깐 다른 데로 샜는데요. 예. 아무쪼록 이렇게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은 없다.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른 탓에 무리하게 빚을 지고 들어간 이들이 대거 뒤집어 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2억 하던 아파트가 7억 8억이 되고 이거 싸게 해준다고 6억에 해주겠다라고 그 말 듣고 한 3, 4억 덜컥 빚내가지고 6억짜리 샀어요. 이거 집값 나중에 이제 3억으로 내려가면 죽는 거죠. 자기가 들였던 자기 돈 3억은 날아가는 거고 그냥 빚만 3억이 남는 아파트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은행에서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집값이 내려간 만큼을 일부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그 상환 못하면 중금리로 요구하고 이래저래
잡힌 물고기이기 때문에 더 심한 걸 강요하는 거죠. 미치는 거죠. 그리고 젊은 2030들이 뭡니까? 두 손 두 발 들게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견딜 수 있을 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버티고 견딜 수 있게끔 조금씩 더 금리를 올리겠죠. 그리고 대출 기간을 30년짜리를 35년으로 40년으로 45년 50년으로 더 계속 늘리겠죠. 그렇게 해서 그 2030들이 빚을 갚고 나중에는 자식들한테까지 물려주게끔 만들려고 하겠죠. 매우 무서운 얘기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지금 절대로 이 가격 이하로 못 판다라고 생각하는 주인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 감당 못할 빚을 어떻게든 처리하려면 집을 팔아야 되는 거죠. 당분간은 1년, 2년, 3년 동안은 버티겠지만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무너지겠죠. 무너집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죠. 자기가 받고 싶은 가격,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갭이 크면 클수록 거래는 안 된다는 거죠. 좀 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내려야 팔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5억짜리 아파트가 20억 됐어요. 지금 팔려면 얼마에 내놔야 될까요? 17억, 18억 절대 안 나갑니다. 10억 안 나갑니다. 얼마에 내야 나갈까요? 한 10억 내놓으면 나갈 거예요. 근데 10억에 내놓는 사람이 있냐 없냐? 지금은 없을 거예요. 근데 10억 내놓으면 나갈 수 있죠. 나갈 가능성이 클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손해보는 거냐? 아니죠. 아닐 거예요. 중간에 막차 타서 높은 가격에 산 사람들은 답이 없지만 5억, 6억, 7억이었을 때 산 사람들은 10억에 팔아도 남는 겁니다.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렇게라도 해서 파는 게 빚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욕하겠죠. 엄청나게 욕할 겁니다. 저한테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못 판다라는 거죠. 시중에서 얘기하는 호가다 라고 하는 집주인들이 받고 싶어하는 희망 가격으로 내놓고는 안 팔립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야 후려쳐야 팔리겠죠. 근데 그 후려치는 것도 지금이라야 가능하지 내년 되고 내후년 되면 힘들 거다라고 보는 거죠. 절대로 쉬운 상황이 아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남들하고 다른 생각들을 해야 처리가 될 겁니다. 막막하죠. 답이 없죠. 노원의 상계 주공 아파트 6단지가 3월달에 7억 7천이던 게 9억까지 올랐대요. 어이가 없죠. 지금은 7억 9,500만원 금매물에 거래가 됐다는데 이것 또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2억 3억이 적당하지 않나라고 보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무지하게 욕하겠죠. 그런데 지금의 가격은 7억대의 가격은 절대로 현실적인 가격이 못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9억 5천에도 나와 있다는데요. 거래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6억 7천이었다. 5억 7천 내려갔다. 5억 6천에 거래된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한 3억에 거래될 겁니다. 3억에. 성수동의 모 아파트 한때 4개 팔리던 걸 봤습니다. 집주인이 5억 내놨는데 처음에 5억 5천 내놨는데 안 팔려서 4까지 내려가서 겨우 팔았죠. 지금 그 아파트 가격 19억 20억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19억 하든가 한 5억으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보는 거죠. 꽤나 어려운 상황들이 앞으로 벌어질 거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2007, 8년도에 금융위기 수준이 아니라 1997년, 98년에 외환위기 수준까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고민하고 생각하셔가지고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그러려니 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게 득달까지 달려들어서 저를 아무리 비방하고 공격해본들 경제상황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잘 견뎌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